네, 이번 시간에는 대한 변호사 협회 대한변협 또 민변이나 대변이나 대변이라 그러면은 그 똥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민변이나 대변이나 그 변호사 단체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가입은 강제되는 거죠. 또 변호사들 통제, 관리, 지원 관련해 가지고 공적인 권한을 많이 위임받아 가지고 있죠, 변호사협회에서. 근데 이 대한민국의 아수라장, 나라 꼬라지가 참 엉망진창이 된 거를 본의 아니게 연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변호사나 변호사 단체들의 문제예요. 이 변호사나 변호사 단체에 대해서는 얘기하거나 건드리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아무도. 예전에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손을 좀 댔었죠. 특히 이제 검찰에서 변호사들 잡아 넣어버리고 이런 것도 좀 있고, 물론 같이 해먹는 게 태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면 바꾼다 그러죠. 얼굴 바꾸고 그냥 잡아놓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다고 봐야죠. 뭐 붙어먹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잘 붙어먹습니다. 그냥 조사를 할 사람이 없는데 뭐 경찰에서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붙어먹는 걸 조사를 하겠어요? 조사를 하면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공소제기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호사들이 지금 범죄 축으로 떠올랐는데, 이 변호사들도 지금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판사들도 변호사들하고는 더럽고 끔찍하게 붙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저밖에 없죠. 이런 얘기를 하면 변호사 새끼들이 또 보복하지 않습니까? 꼴 같지 않게. 지금 변호사 둘 중에 하나는 깜방 가야 돼요, 저거. 혁명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혁명을 누가 하나? 한번 봅시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범죄신문의 러우 저널, 러우 저널, 이성진 기자가 감정적 비아냥 나쁜 검사 점점점 대한변협 2023년 우수검사 발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 뭘 좀 보다 보니까 눈에 보여서 잠깐 언급하고 하려고 그래요. 변호사 협회에서는 민변이나 대변이나 매년 우수 변호사, 그 다음에 우수 검사, 또 판사, 그 다음에 조금 좋지 못한 검사, 판사,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들이 뿌려요. 심지어 이거는 뭐 검사 15명, 하위 9명, 우수 15명을 선정을 해서 법무부 대검찰청에 전달을 했다는 건데,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검사들이 정권을 휘두르면서 지들 멋대로 떠들고 그럴 때 그걸 손댈 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변호사 단체에서 이렇게 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위 몇 명, 상위 몇 명에서 원인을 적어서 법무부나 뭐 검찰청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파급 효과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들도 그렇고, 판사들은 이제 하위 법관은 발표를 안 하죠. 지들끼리 정해놓고.
근데 이제 기자들이 집요하게 해가지고서 당사자 좀 문제 있다는 그 목록에 오른 법관을 찾아내가지고 기사화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죽죠. 예전에 좀 된 얘기지만은 신문 방송에서 들으신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이 들면 죽어야 돼.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죠, 법정에서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판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판사가 그런 발언을 해놓고도 법원에서 계속 판사직을 유지를 시켰죠. 보직 이동은 좀 했습니다만은. 근데 딴 데 간다고 뭐 새는 바가지가 안 새겠어요. 다른 데 가서 가정사건 가서 또 그런 거죠. 나이 60 넘은 사람, 지 엄마 뻘 되는 사건 당사자한테 여자가 말이 많다고는 취지로 떠들었다 그러는데, 물론 억울한 건 있겠죠. 그 해당 판사도 할 말은 있겠지만,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런 취지로 떠들면 되겠어요, 그거. 맞아야지, 그런 거는. 판사 그러면 돼요, 그 법정에서.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쵸? 그리고 당사자들이 아무리 답답하고 하더라도 남편분도 있는데 여자가 그렇게 말이 많고 그러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표현은 방법이, 물론 그 소송 당사자인 여자가 어, 막 혼자서 막 떠들었을 수도 있지.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도 남편분도 있는데 여자가 그렇게 막 그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게. 자식 벌밖에 안 되는 새끼가. 그쵸?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판사는 결국 사표 썼죠. 사표 쓰고 지가 나가버렸는데, 더 이상 더러워서 못 다니겠는 거지. 판사생활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거 내용을 보니까는 이게 뭐 장난질들을 하고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봅시다. 이제 사례들을 갖다가 모집해가지고 지들끼리 뽑았다는 거죠.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은 엄연한 피고인이 권리임에도, 약식 명령이라는 건 이제 검찰에서 벌금 얼마로 해주세요. 정식 재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면, 피고인이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아니면 정식 재판 청구해서 정식 재판 할 수도 있겠죠, 피고인들이. 피고인 신문에서 고압적으로 질문했다 이거죠. 정식 재판 청구했다고 아주 안 좋게 봤다, 이런 얘기인가요? 검사가 증거 정리 잘못해서 변호인이 1회 기일 더 출석하게 만들고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검사가 증거 정리 잘못해서 변호인이 1회 기일 더 출석하게 만들고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 공복이라기엔 상당히 감정적인 검사였다. 뭐 이런 이유로 또 검사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소환했고 해당 시간에 도착하니 공판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30분 이상을 기다리게 했다 이거죠.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계속 구속을 언급하며 겁박했고 계속하여 반말로 조사에 임했다. 요즘도 이런 검사가 있나요?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원은 없고 변호인 선임 비용은 있냐고 하면서 변호인에게 직접 얼마에 선임했냐고 묻는 등 비아냥을 거렸다. 요즘도 이런 검사가 있나요? 나쁜 검사들이구만. 변호사들이 검사 평가에서 뽑은 나쁜 사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증거들을 모두 살피고 복잡 다기한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뛰어난 수사 능력을 선보였으며 피의자와 변호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 모두에게 엄정하면서도 친절하고 특히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주장을 직접 성실히 경청하여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빼어난 역량을 드러냈다. 공판 검사는 명확한 발음으로 한동훈이 같은 발음인가요? 그게 그렇게 이렇게 막 그런 거? 공판 검사는 명확한 발음으로 구형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 역시 가감없이 설명하며 단순한 형사재판의 당사자로서 피고인을 공격하는 반대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균형적 입장을 유지하며 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검사에 대해 좋은 사례로 꼽은 평가다. 이게 좀 개소리입니다. 야, 그거 개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여기 영훈이가 있나요, 여기? 오른쪽에 영훈인 건가? 왼쪽인가? 변호사협회도, 그렇게 해서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청에다가 대검에다 전달해서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는데, 나도 지금 인사에 반영해 주길 요청하면서 변호사협회에서 그 우수한 검사, 좀 잘못한 검사 이렇게 뽑은 사람들이 사실은 좀 내용이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365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는 거죠. 전년 대비 33% 증가한 평가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7,365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고. 1년에 10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이 있는데 120만 건인가. 그 중에서 7,365건. 그것도 변호사 입장에서 회원들인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변호사들도 둘 중에 한 놈은 문제가 있는 놈들인데 뭔 통계를 해서 뭘 하나. 요즘 택도 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지. 변호사협회 자체가 악의 축인데 무슨. 봅시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677명이라고. 한 5%? 2만 명 넘으니까 한 5% 되나요? 전년 대비 34% 많은 변호사가 검사평가에 참여했다는 거고. 됐고. 이렇게 뽑았다는 건데, 봅시다. 평가 항목표가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 절차의 준수,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이것도 봅시다. 두 사람만 찍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검사로는 상위 10%면은, 상위 10이면은 전국에 검사가 몇 명인데 대단한 거죠. 그죠? 우수검사로 김은정 서울 동부지검검사. 이 김은정 검사는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김은정이가 나이가 좀 있고 경력이 꽤 됐어요.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가 있는 것 같은데, 김은정 검사가 수원지검 있던 검사 아닙니까? 네? 김은정이가 서울 동부지검에 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검사하고 동명이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김은정이는 수원지검에 있었잖아요. 수원지검에서 내가 고소한 사건 처리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저 김은정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공개 청구를 했는데 공개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고소한 고소장도 공개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 저게 무슨 우수검사입니까? 봅시다. 정의로운 검사 항목, 도덕성 및 청렴합니까? 도덕적이고 청렴한 짓거리입니까? 그 짓거리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짓거리입니까? 그 짓거리가? 형사기록을 아예 공개를 못하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에? 수사 중인 거? 뭔 수사를 했는데 네가? 그러고서 동부지검 간 거 아니에요? 저 이상한 여자예요, 저 여자 김은정이 저거. 응? 저런 짓을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 다 돌아다니고 피해자들 피해를 가중시키고 가해자들
편들어서 빼내주고, 응? 이런 짓거리를 한, 어? 그런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여자로 보여요, 나는. 저 김은정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그렇게 놓고 나서 그럼 경찰에서 서류가 넘어갔어요. 그럼 검찰에서 가지고 있죠. 그럼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하면 공고를 해줘야지.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주지검에 그 여자 검사 하나 있었죠.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걔도 그랬던 그 짓거리를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자 그럼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 김은정 검사는 정의롭고 인권 및 범죄 수호자로서의 검사고 직무에 정통한 검사고 이 지랄들을 하는 거죠. 피해자 피눈물을 고름을 짜고 가해자들 범죄자들하고 붙어먹는 게 어떻게 정의롭고 인권 및 법률 수호자고 직무에 정통합니까? 변호사들끼리 돈 받아 처먹고 그 더럽고 끔찍한 범죄자들의 돈 받아 처먹고 사는 놈들이 변호사들 아닙니까? 어?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김은정 검사는 절대로 뭐 정의롭거나 인권 및 법률 인권을 수호하는 게 범죄자 편드는 게 범죄자 범죄 느껴주는 게 그게 인권 수호입니까? 에? 직무에 정통한 겁니까 그게? 직무에 정통한 게 수사기록 은닉하는 게 직무에 정통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직무에 정통한지 기본적인 한 15년은 금방 한 것 같은데 또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검사 직무 뭐 얼마나 뭔그 형사법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네가 그 짓거리 자체가 잘못 위법한 거예요. 정보를 숨기는 게 범인이에요 항상. 어? 아니 고소인이 고소장 내놓으라는데 그것도 고소장을 왜 해달라 그랬냐면 사건이 왔다 갔다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수원지검 사나 평택지검하고 그다음에 또 몇 군데 있었는데 사건이 그 중에서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막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를 그 수사 기록을 공개를 받는다 한들 이게 어느 사건인지 알 수도 없는 정도로 돼 있었다고. 지금 엉망이니까 지금 그 수사기관 자체가 제도적으로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받아야 같이 대조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인지.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처분 결과 통지도 엉망으로 해서 경찰들 지금 멋대로 해서 처분 결과 통지 한 줄로 보내는 놈들도 있어요. 응?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송치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가해자 피의자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불송치하고자 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피고소인한테 뭐가 고마운데 이 새끼야. 그런 놈도 있었죠. 경찰 중에서. 나쁜 놈의 새끼 같은 이라고. 그러고서 수사기록 계속 숨기는 거예요. 요리 숨기고 조리 숨기고 그 행정소송 하라 그러고 응? 그런 거는 아주 그냥 돌구레이죠. 그런 것들은. 자 봅시다. 그래서 김은정 검사는 그 사람이고 저는 이 사람이 우수검사라는 거 동의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잡범 수준이 잡범 수준 그냥 수사 기록을 숨기는 사람은 잡범인 거예요. 잡범 그냥.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든가 검토 중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든가 검토가 끝날 때까지 뭐 언제까지라고 특정을 못하더라도 몇 개월이라도 좀 대강이라도 적어서 그때까지는 수사 기록을 공개하기 좀 곤란하니까 양해를 바란다든가 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비공개 뭐 수사 재판 중에 무슨 재판을 했는데 불송치로 보냈는데 네가 무슨 재판을 했는데 그게 김은정 검사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수 검사가 나와 있어요. 법률신문에. 제주지검장으로 있던 이원석이가 검찰총장으로 가 있으니까 지금 이 지경이란 거지. 봅시다. 그 다음에 우수 공판검사가 또 있죠. 여기 보면 우수 공판검사의 서민우, 수원지검이에요. 이것도. 이 서민우 검사 얘는 얼마나 웃긴 애냐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수원지검 관할에 고소를 할 건이 있었는데 그 고소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뭐 2년?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뭐 수원지검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하는 새끼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소속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원지검 아니 관공서 뭐 건물이란 얘기야. 뭐 수원지검에 뭔데? 싸가지 없이 말이. 근데 사건이 많으니까 제가 수원지검 그러면 이제 몇 명 있지만 그 중에서 각각 사건이 여러 개라서 그때 한 7건, 8건, 뭐 10건이 넘는데 뭐 수원지검 어쩌고 뭐 수원지검이라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수사관인지 뭐 검사실인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뭐 싸가지 없이 뭐 얘기를 하니까 그냥 얼레벌레 뭘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는 어떤 사건인지 알만하니까 뭘 물어보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 뭐냐면 2021년도에 그 저를 상대로 해서 그 명예훼손적인 발언,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발언을 떠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화가 온 놈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수원지검이라고 하면서 그거 2021년도에 왜 2021년도에 그 사람이 그 피해자가 왜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왜 그렇게 떠들었냐는 거예요. 왜 항문 침습 사건 관련해서 어, 온라인에 적어놓은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2020년도부터 계속 그런 거라고 그거 그런 취지. 아니 2020년도에 온라인에서 떠들고 지랄을 했든 말았든 간에 그 후부터 계속 뭐 2년, 3년, 4년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그게 뭐가 궁금하냐고. 그리고 그 수사 기록에 또 내가 고소한 내용에 다 내용이 다 자료로도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니 그거는 그 전부터 그랬던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랬냐는 거예요. 조롱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 비방하고 조롱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랬는지 그거를 자료가 다 있는데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느낌이 딱 오는 게 뭐냐면 아 얘가 이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와서 장난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사건을 많이 했으니까 이 관련 사건 그 전화 왔던 수원지검 직원이라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사건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내 사건은 난 100건 넘게 했는데 지는 가지고 있어봐야 한 두세 건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니까 내가 전문가죠. 난 100건이 넘게 했는데 자료도 10만 쪽이 넘는데 그거 다 내가 만든 거고 직접 증거 다 붙여가지고 그죠? 그러더니 뭐라고 그 전화를 끊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경찰에서는 송치 의견으로 보냈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는 뭐 불송치 어쩌고 저 혐의 없음 처분 어쩌고 해놨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때 통화를 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궁금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관 검사들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수사관이 전화를 했나? 근데 그러면 어떤 놈인지 얘기를 해야지. 몇 호방에 예? 하다못해 뭐 수사관 누구라고 얘기를 하든가, 응? 어느 검사실에 수사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매달 며칠 날 그 어떤 사건 관련해서 전화한 놈이 있는데 이게 누군지 얘기도 안 하고 어?
이게 검사인지 수사관인지 알 수도 없고, 서민우 검사는 맞다. 왜냐면 이제 처분 결과하고 다 대조를 해봤으니까, 제가. 처분 결과하고 사건 내역이나 이런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또 가능하고, 통지도 왔으니까, 서민우 검사일 수도 있고, 수사관일 수도 있고, 누구냐 도대체 이거.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정보는 내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수사 담당자가 누군지는. 그게 지금 꽤 됐죠. 그렇게 전화가 왔던 게 한 3, 4개월 됐나? 4, 5개월 됐나? 그러고 나서 정보공개 청구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됐나? 정보공개 답변이 왔는데, 서민우가 직접 전화가 왔던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보이죠? 서민우, 수원지검. 얘가 직접 전화가 왔던 거예요. 이때 공판을, 23년도, 뭐 공판검사 어쩌고 그러는데, 이 서민우라는 애가, 수사함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판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우선은. 이게 서민우란 말이야. 얘가 무슨 우수 공판을 했다는 거죠? 뭐 박쥐입니까? 에? 서민우 검사는 박쥐예요? 공판할 때는 변호사들하고 한테 뭐 위에 적어놨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증거들을 모두 살피고 목잡다기 한 사건의 전모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뛰어난 수사능력. 뭔 개소리야 이거. 피해자와 변호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들 모두에게 엄정하면서도 사건 관계자는 모두에게 엄정하고 친절하다고? 아니 지가 뭐 하는 놈인지 얘기도 안 하고 대뜸 전화해서 수원지검 어쩌고 난 보이스피싱 범인 줄 알고 찢어 죽여버리려고 그랬네 내가. 확인해보니까 검사라는 놈이 피해자한테 고소인한테 전화 와가지고 신분도 밝히지도 않고 헛소리 삑삑 하고 앉아있고 그 사건 어떡할 거야 그거. 다른 증거들도 지금 꽤 수집이 돼가지고 응? 재수사해야 되는데 답답하다. 이게 바로 변호사들하고 붙어먹는 거란 말이에요 검사들이. 선민우는 뭡니까? 박쥐지 박쥐. 응? 어디다 전화질을 해가지고 싸가지 없이 신분도 안 밝히고 말이야. 그러더니 또 나한테 뭐라 그랬더라? 그런 얘기는 뭐라고. 이게 어디다가. 그거 재수사에 대해 이놈아. 서민우 말이야. 저런 애는 검사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박쥐들 저거. 그럼 공판장에서는 엄청 잘했단 얘기잖아. 응? 공판장에서는 아주 싹싹하게 잘했단 얘기잖아. 여러분, 대한민국 형사공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걸로 돼 있죠. 지금 많이 변경을 바꿨다고 하지만 바꾼 거 없어요.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개한 국가예요. 형사 절차상으로는. 피해자가 어떻게 공판의 당사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막 엉뚱한 쪽으로 굴러가고 그러는 거죠. 개수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120만 건 가까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본인들이 자초해 놓고 그거를 엉뚱한 쪽으로 지금 풀고 앉아 있는 거죠. 공판검사는 명확한 발음으로 서민우가 무슨 구형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구형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나한테는 왜 설명을 안 하냐? 응?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지금 서민우가 뭐 처분했다 그랬는데 그 처분 결과는 아직도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공개했는가 모르겠는데 기록이 왔다 갔다 이 지랄을 해가지고 그거 2년 됐어요. 2년. 응?
그 간단한 명예훼손 사건, 모욕 사건, 명예훼손 사건 그거 가지고 그 지랄을 하고 이 서민우가 무슨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 역시 가감없이 설명을 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래가지고서 변호사들한테 범죄자들한테 돈 받아먹어서 생계 유지하는 변호사들한테 칭찬받으니까 기뻐가지고서 피해자한테 고소인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짓거리 했어요. 서민우 검사? 그런 사람을 지금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름을? 서민우를? 장난하냐 지금? 어? 대변은 똥입니까? 왜 대변에서 지금 이런 짓을 합니까? 서민우가 무슨 우수검사고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도대체. 이거 형사처벌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지. 그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장난한 거죠. 서민우 얘가.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이라니까. 근데 이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경찰에서는 일부 기소의견 속취했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간을 본 거죠. 응? 요거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해도 될까 안 될까 간을 보면서 장난을 한 거죠. 민우가 너 그러다 피똥 싼다. 시간 많다. 직권남용은 3년밖에 안 되지만은 직권남용은 죽는다. 헛짓거리 하다가 간을 보려면 잘 봐야지. 잘못하면 소금 주먹으로 쳐먹고 피똥 싸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간을 봅니까? 사람이 무슨 음식입니까? 살인귀도 아니고 무슨 뭐 식인종도 아니고 왜 사람을 간을 봅니까? 피해자를 가해자도 아니고. 그럼 보세요 이거 이게 단순한 형사재판의 당사자로서 피고인을 공격하는 반대 당사자가 아니라 그래서 피해자를 공격했냐? 공익적 측면에서 균형적 입장을 유지하며 재판을 진행했다고? 이은병이라고 하지. 내가 공개할게 내가. 에? 내가 공개할게요. 서민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검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사람 간 보고 간 보려면 똑바로 봐야지. 어? 서민우 김은정이가 무슨 수수검사 어쩌고 해서 이름을 올려.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개판이 개판. 보자 또 서민우 나머지 아는 검사들이 잘 안 보이는데 부산 창원 진주 저건 웃기네. 동부 김은정이하고 이 수원지검에 있던 김은정이하고 서민우하고 얘를 둘이 여기다 이름 올린 거 보니까 엄청 박쥐짓을 하고 사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못 써요. 이것도 혁명이 한번 있어야죠. 이 법조계에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뭐 선거나 이런 데서 이게 반영이 되나요? 반영이 안 되겠죠. 왜? 대한민국 국민은 어차피 개돼지 취급 당하고 있고 본인들이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면도 있어요. 대중은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누가 나서서 어느 세력이 나서서 어느 조직이 나서서 이런 모든 더럽고 끔찍한 행태와 에? 기관들과 당사자들을 척결하겠습니까?
이거 다 빚 좋은 개살구예요, 이거. 그럼 뭐, 제 사건만 가지고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 저 서민우나 김은정이 저런 애들이 내 사건만 가지고 그랬겠냐고.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오죽하면 변호사들이 여기다 이렇게 뭐 우수 변호사, 그 검사 어쩌고 이렇게 해놨을까. 근데 얘네들 둘이 처리한 이 사건들, 내지는 스쳐 같은 사건들, 저거 싹 다 지금, 재수사해야 되고, 어? 대추나무 뭐 연 걸리듯이 공무원들이 줄줄이 걸려 있는데, 묻을 수도 없어요.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건 니들 생각이고,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요즘 이원석이는 뭐하고 다니나 모르겠네. 에휴. 2년, 검찰총장 임기 2년은 보장을 당연히 뭐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보장 받으면 뭐 하는 거야. 가뜩이나 머리숱도 없는데, 머리가 홀라당 다 빠질 판인데. 이런 거 다 헛짓거리입니다, 헛짓거리. 빚 좋은 개 살고, 앞과 뒤가 다르고,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런 장난질을 적당히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변호사나 변호사 단체에 더, 응? 똥구정 빨아주고, 더 필붙어가지고, 하려면 뭐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도대체. 사건 조작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야. 뭐, 범죄를 공모를 해가지고 공범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인데.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인간 새끼들이면.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